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1년부터 국제 OMF 안에 이 프로젝트 티모티라고 하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거기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국제 단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대표로서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그만두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 티모티 훈련에 참석하게 됐는데, 한국 OMF는 선교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 열리는 걸 기다릴 수는 없었고, 마침 일본 필드에서 선교사님들 하는 그 프로젝트 티모티가 있다고 그러길래, 일본은 뭐 가깝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 뭐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 저는 이제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티모티라고 하는 훈련을 OMF에서는 그럼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제가 OMF에 처음에 그 조인하던 해가 1990년인데 그 필드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필드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어떤 분들이면 20년, 30년, 어떤 한 분은요 40년 동안 필드에 있는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할머니가 옛날에 중국 내지선교회 선교사였다. 자기 할아버지가 중국 내지선교회 선교사였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865년에 시작된 우리 OMF 뭐 그 전신인 CIM 중국 내지선교회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0년 되는 역사 속에 리더층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분들에게는 따로 리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신임 선교사로 들어와서 훈련받고 고참 선교사가 되고 필드 리더가 되고 국제본부의 리더가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잔다리를 거치는 리더십 코스가 있었어요. 그 코스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리더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리더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인하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대표가 됐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OMF는 한 텀을 마친, 그러니까 4년 사역을 하고 그만두는 선교사의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만약에 60명의 선교사가 새로 들어오면 그 중에 4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선교사는 20명. 두 텀이 지난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서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될 그 단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제 OMF는 굉장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리더 부족에 봉착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제본부 내에서는 1990년 말부터 어떻게 하면 멤버들을 리더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풀러 신학교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수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마침 이 대가 밑에서 공부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네, 셸리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셸리라고 하는 자매가 OMF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미국 OMF의 대표로 있었던 그 댄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함께 일을 했던 그 데이비드 도르티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셸리와 함께 이 프로젝트 티모티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준 분이 바로 로버트 클린턴 혹은 뭐 법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OMF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티모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리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본에서 있었던 그 프로젝트 티모티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국제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티모티는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2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건 아니고요. 메인 프로그램은 4가지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프로그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받은 거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가 실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그 다음 단계를 하고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 단계라고 이렇게 4번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7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이렇게 쭉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 그 셸리라고 하는 자매가 전체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의 대표인데 그분이 저한테 마침 제가 이제 대표를 그만뒀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혹시 국제 퍼실리테이터로 좀 섬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티모티 훈련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와 내면 세계, 영어로는 Leader and Inner Life 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리더와 과업, Leader and Task, 세 번째는 리더와 팀, Leader and Team,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와 조직, Leader and Organization. 이렇게 4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적 리더 혹은 크리스찬 리더라고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것만 주로 합니다. 리더와 내면 세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리더 혹은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영적인 부분은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바로 이런 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건가. 그 다음에 팀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뭐고 그 팀을 위한 리더의 스킬은 뭔가. 조직은 뭐고 그 조직을 리더로서 운영해 나갈 때 필요한 스킬은 뭔가를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깊이까지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이며 영적인 크리스찬 리더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배운 이 리더십을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 성도님들의 경우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은 포지셔널 리더입니다. 포지셔널 리더라는 말은 내가 교회에서 당회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의 부장이라든지 라고 하는 그런 부서장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그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소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총회를 통해서 리더를 세우잖아요. 장로를 세운다든지. 그럴 때 어떤 분이 과연 리더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런 분을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혹은 목사님을 초빙한다고 그럴 때 이런 분을 목사로 초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 않은 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 댁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하고 아마 굉장히 친했나 봐요. 초창기 사랑의 교회 다녔고 그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오카는 목사님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또 이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카르타에 있으면서 이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좀 자기 양에는 차지 않았나 봐요. 그럴 수 있겠죠. 오카는 목사님 설교 듣고 오카는 목사님이 하는 제자훈련을 받던 분이 자카르타에 있으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충족받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잘 지내. 목사님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뭔데? 저기 설교 잘하고요. 제자훈련 잘하는 부목사님 한 분만 여기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 모시고 아주 기가 막힌 교회를 하나 여기서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그런 목사 나도 필요해. 어디서 발견하면 나한테 좀 보내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리더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나 좋은 리더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티비티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구나, 이런 리더가 영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리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식이 더 생기시고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를 세우는 그런 일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